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자, 토네이도 중서부 초토화. 3월 중순부터 미국 중서부에 지금 토네이도랑 지금 허리케인 같은 것과 그리고 산불, 모래폭풍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최근에도 지금 오늘 뉴스로 봤을 때도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미국 중서부에서도 지금 이 산불과 토네이도, 모래폭풍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한국도 빨리 산불이 빠른 시일 안에 잡혔으면 좋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산불도 여러 군데서 한 번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났다고 하던데, 아이고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토네이도 중서부 초토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3중고입니다. 토네이도, 산불, 모래폭풍. 일단 3월 14일부터 시작된 토네이도가 미주리 버틀러 카운티를 중심으로 초당 160km 돌풍으로 마을을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주유소에 주차된 차량이 공중으로 뜨는 장면이 현지 주민에 의해서 촬영됐고, 트랙터 트레일러가 종이짝처럼 구겨지는 등 아마겟돈 상황이라며 미주리 주지사 마이크 케오시 주지사님이 그렇게 묘사를 했고, 미주리 주에서만 15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요. 아칸소 주에서는 도로 교통망이 마비되고 약탈 사건, 꼭 이런 자연재해가 있으면 약탈하는 이런 못된 놈들이 있죠. 그리고 대규모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293채가 완전히 붕괴되고 지붕이 날아가는 피해가 보도되었고, 그리고 최소 4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 주는 스틸워터 지역에서 토네이도 동시에 발생한 허리케인급 강풍 130km로 인해 130건 이상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이로 인해 17만 에이커 688km,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한국어로 어떻게 했지? 아무튼 산림이 손실되었고 400여 채의 주택이 더미로 변했다고 합니다. 주지사 케빈 스티슨 말 그대로 모든 악조건이 결합한 퍼펙트 스톰이라고 4개 카운티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이제 영상은 미주리에서 발생한 토네이도 때 밖에 이런 사람도 꼭 있어. 이거 SNS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SNS 올리신 분의 비디오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번개 치고 이거 지붕 뜯겨나가는 거 보이시죠? 와 씨. 근데도 이 사람 차 끌고 나와가지고 이거 찍는 거야. 위험한데, 그죠? 거기다가 이제 산불과 모래폭풍까지 이제 연쇄 효과로 일어나니까 이제 텍사스의 2차 피해, 이제 산불로 인한 연기가 텍사스 주까지 확장되어 고속도로 시야를 가리니까 100대 이상의 연쇄 추돌 사고까지 일어나고, 캔사스주에는 농업용 저장고 15개가 전소되어 경제적인 지금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붕괴, 전신주 2,300개 이상이 넘어지며 23만 가구가 정정되고, 오클라호마 시티에는 긴급 대피소 45개가 운영되고, 주정부는 이 연방재난관리청 협력해서 이동식 발전기 1,200개를 투입했으나 아직도 복구자범은 산불 재발 위험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피해가 큰 상태라고 해요. 미국 기상청은 이번 사태를 대기 불안정성과 건조한 서부 기단의 충돌로 분석하며 3월 18일까지 추가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고, 특히 미시시피 강유역을 중심으로 슈퍼셀 네오가 형성될 경우 EF4 시속 267에서 322km 토네이도 발생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섭죠. 저렇게 위험 지역이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생존 기록을 보면 차량이 공중으로 30m 날아갔습니다. 미주리 주 버틀러 카운티의 티파니 보이스 주민은 창고 지붕이 통째로 뜯겨나가면서 트랙터 3대가 파손되었습니다. 15분간 지속된 폭풍 동안에 공포를 증언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스틸워터에서는 산불로 인해 가축 1200마리가 희생되었고, 한 목장주는 30년간 키운 소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응급구조의 한계, 텍사스주 응급의료센터는 산불 화상 환자 20명을 수용하며 의료진 24시간 교대 근무를 실시했으나 일부 중환자는 인근 주로 공수해야 했습니다. 레드크로스는 2,500명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음식 8만 식분을 제공하는 등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와의 연관성, 기후변화의 연관성이 있죠. 이번 사건이 제트기류 변동과 라니냐 현상의 결함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합니다. 북극의 따뜻한 공기 그리고 남하여 중서부의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며 메가드라우트 대규모 가뭄 조건을 형성한 것이 재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NOAA 해양대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중순 미국 중서부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2% 감소한 반면 평균 기온은 4.8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강수량은 엄청 건조한데 온도는 상승했으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하죠. 연방 정부는 이번 재난을 계기로 기후 회복 인프라 계획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하죠. 2026년까지 토네이도 대비 지하 대피소 10,000개 설치와 산불 감시 인공위성 6기 추가 발사가 논의 중. 그러나 일부 주의회는 예산 편성 문제로 반발하며 재난 대응 체계 개선이 당면 과제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게 기후 변화를 믿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요새 미국은 과학을 믿지 않는 쪽으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근데 이러면서 이런 기후 변화들도 있고 하면서 지금 아리조나 이제 그쪽에서도 좀 기후 변화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 난리 난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사라져버린 3명의 한인입니다. 지금 뉴스를 제가 이거를 준비한 상태에서도 아직까지도 행방불명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25년 3월 미국 그랜드 캐니언을 방문한 한국인 가족 실종 사건. 자, 수수께끼의 10일. 일단 여행 계획과 실종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확인된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2025년 3월 13일 오후 3시 30분 이 33세 딸내미 따님이시고 딸내미란다. 그리고 김태희 59세 어머님이시고 김정희 54세 이모님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시고 동생분이시겠죠. 일행은 2024년형 렌터카 캘리포니아 번호 타고 그랜드 캐니언에서 라스베가스로 향하던 중 I-40번 고속도로에서 신호가 끊겼다. 내장 GPS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구간을 주행 중이었으며 당시 해당 지역에서 겨울 폭풍으로 인한 시야 장애가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실종자들은 원래 17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026편을 통해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7일 오후 2시 탑승 수속 마감 시간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외교부에 긴급 신고 접수하며 사건이 공식화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분들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인터 고속도로 40번을 가던 도중에 여기에서 이제 겨울 폭풍이 엄청 심하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엄청난 교통사고도 많이 있었는데 시야 장애가 있었고 근데 원래 3월 17일 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셨어야 되는데 수속 마감 시간까지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외교부에 신고하면서 이제 공식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여기가 따님이시고 이제 어머님이고 이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가 난항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 이유를 보면은 마지막 이제 좌표 중심으로 50km 지역을 집중 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 해당 구간이 지형이 사막 지형이고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변 협곡과 계곡이 교차하는 지형적 특성상 드론과 헬기 탐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존 팍스턴
경보관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벗어난 경우 추락 또는 매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보면 실종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 소셜미디어 활동을 추적했으나 3월 13일 오후 3시 45분 이후 모든 데이터가 중단된 상태. 즉 따님 이지연 씨의 아이폰 15 프로는 마지막 위치 서비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 업데이트가 불가능되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아까 전에 그 겨울 폭풍이 와 있었다고 하잖아요. 보시면은 3시 45분에 이게 꺼졌고, 그리고 3월 13일 오후 4시 20분에 이 고속도로 40번 286km 표지판 인근에서 승용차 포함 13대 그리고 총 22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건이 있었대요.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형상을 입었으며 BMW 3대가 완전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화재로 인해 차량 식별이 불가능해 실종 차량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실종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고 현장과의 지리적 접점, 실종자들의 마지막 GPS 좌표는 사고 지점에서 서쪽으로 18km 떨어진 지점으로 확인되었고, 이 구간에 실종 차량이 라스베가스로 향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단일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CCTV나 톨게이트 기록에서 BMW의 흔적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애리조나 교통국은 폭풍으로 인한 전력 차단으로 해당 구간 카메라 시스템이 3시간 동안 중단되었다고 또 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미스터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현지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데이비드 로페즈 47세는 그날 오후 흰색 BMW가 급유를 위해 정차했으나 직원과 눈을 마주치다 갑자기 출발했다 라고 하는데, CCTV 영상에서 3월 13일 2시부터 4시까지 30분 간격의 전력 차단이 발생해 결정적인 단서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썰이 있겠죠. 그래서 납치 가능성과 범죄 연계설. 이제 일부 현지 언론에서는 실종 사건이 조직 범죄의 관광객 대상 납치 연결성이 있다고 이제 추측을 했고, 2024년 11월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멕시코 카르텔 관련 인신매매 사건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나 공식 입장은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적이 없는데, 일단은 눈폭풍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서 했다라는 썰이 가장 유력하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스테리한 구간이 많다고 합니다. 네.